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한동안 제가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바이오시밀러 쪽은 당분간 안 보고 싶다, 노이즈가 너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동안 참 고생을 했고 힘들었던 시간을 보내는데, 지금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웃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셀트리온 형제들이죠. 그래서 뭐 이런 시장에서 상승한다는 게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실적 모멘텀을 기반으로 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저희 회원분들께서 이제 몇몇 분들이 보유하고 계신다고,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셔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드렸어요. 작년 하반기부터 바이오시밀러 쪽이, 바이오시밀러 대표잖아요. 바이오시밀러 쪽이 지금 썩 좋지 않다. 뭐가 좋지 않느냐? 글로벌 빅파마들이 견제를 시작했다. 그래서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공격을 같이, 대표적으로 공격받는 종목 중 하나죠. 어디 저쪽 아시아에서 어떤 기업 하나가 갑자기 퍼스트 무버라고 해가지고 들고 와서 막 유럽 시장을 점령하고, 유럽에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레미케이드, 그 신약인 이제 바이오시밀러인 렘시마가 뭐 점유율 55% 넘어가지고 바이오시밀러인데도 불구하고 오리지널 약보다 더 많이 판매가 되고 있죠. 혹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 자, 그러면은 우리 그냥 오리지널 약가 인하해버리자. 특허 만료된 약품들은 약가를 인하해버리자. 싸게 정리해버리고, 그리고 자회사로 바이오시밀러 기업 키워버리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업황에 조금 부담을 주는 요인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수도 없이 설명을 드렸죠. 이건 10번도 넘게 설명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오시밀러를 당분간 안 보겠습니다라고 꾸준히 언급드렸었죠. 그래서 뭐 요것도 지금 위에서부터 얘네도 지금 썩 좋지는 않고, 이렇게 여기서 반등이 나올 타이밍마다 이렇게 계속 걸리고 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거는 제압을 해줘야 된다. 이 하락 추세선은 제압을 해줘야 된다. 그 전까지는 썩 매매 대상으로 보고 싶지 않다. 셀트리온으로 장기적으로는 저는 항상 단 한 번도 안 좋은 의견을 낸 적이 없죠. 장기적으로는 좋은 종목이에요. 그걸 다 버티고 갈 사람이라면은 뭐 천천히 분할로 매수하세요. 밀릴 때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요 종목으로 뭐 단기나 중기 정도로 해서 뭐 제가 이걸로 뭐 몇 년 동안 기다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차라리 요 하락 추세선을 회복하고 20만 원을 회복할 때, 요 20만 원 이탈한 다음에 20만 원 회복할 때 매매를 하셔라라고 했죠. 이 당시까지만 해도 20만 원 위였으니까 요 하락 추세를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이렇게 건드리면은 이걸 돌파해줘야지 매매가 가능하다. 돌파한 다음에 이렇게 지지력 테스트 받을 때가 가장 좋은 구간이고, 그게 아니어도 돌파할 때, 요때 매매하시는 게 분할로 이제 밀릴 때마다 매매하는 게 낫다. 요때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20만 원을 이탈해 버렸으니까, 20만 원을 유지하는 조건이었고 이탈해 버렸으니까 그 다음에는 20만 원을 회복할 때가 중요하다. 라고 말씀드렸고, 18만 원대 요런 말씀을 드린, 이거 차트상으로는 원래 매매가 가능한 구간인데, 지금 업황이 불안하니까, 바이오시밀러 업황이 불안하니까 확인하고 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차트만 보고 갈 수는 없다. 무조건 업황도 중요하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게 잘못해서 하단을 계속 20만 원 깨고 18만 원 깨고 16만 원 깨고 이렇게 깨고 내려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안 좋지 않겠느냐, 뭐 14만 원 12만 원 이렇게 그럴 종목은 아니라고 본다, 개인적으로는. 근데 그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지금 요 상황에서는 밀리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여기 안 보인다라고 쳐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여기가 안 보였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는 18만 원 오면은 원래는 매수 구간인데, 좀 지켜보고 그냥 20만 원 회복할 때 사세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20만 원 회복했습니다. 이때 매수하신 분들이 꽤 있으세요. 저희 쪽에 스스로 이제 저희가 매수 사인을 드린 건 아니고, 하도 제가 자주 언급을 해드리니까 질문이 워낙 많이 들어온 종목 아니겠습니까? 셀트리온은 바이오 종목 중에서 제일 많이 들어온 종목 중 하나입니다. 신라젠과 함께. 뭐 당연한 거겠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생각보다 덜 들어오고요.
뭐 애초에 그냥 그거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악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셀트리온 요때 매수하신 분들이 그리고 나서 여기 매수하신 분들 1차적으로 22만 원에서 22만 5천 원에서 한번 걸릴 수 있다. 목표는 25만 원인데 이 구간이 뭐 중간 중심선이고 하니까 한 번 정도는 걸릴 수 있다. 여기서 한 번 정도는 정리하고 밀리면 재매수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적어도 뭐 61선이던 아니면은 여기 그 장대 양봉 나온 구간 하단이던. 그래서 20만 5천 원 전후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구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매수를 했는데 여기서 똑같이 따라서 20만 원에서 매수해서 22만 원부터 해가지고 그냥 적당히 정리를 하셨대요. 22만 원. 다 정리 못하신 분도 있고 일부 정리하신 분도 있고 정리했다 다시 사신 분도 있다고 해요.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그냥 매매하신 분들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은 내일이 중요한 날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20만 5천 원은 이탈하지 않는 게 좋아요. 20만 원이 아니고 20만 5천 원. 이 구간은 이탈하지 않는 게 좋다. 여기 이탈할 때 그냥 정리 한번 하고 나중에 다시 재매수를 한다고 해도 손실은 아니죠. 기존에 20만 원에서 위에 한번 정리를 하셨어요. 일부라도 정리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손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 구간을 이탈하면 20만 5천 원 이탈을 한번 정리하고 손실은 아니고 다른 종목들 밀린 거 많죠. 그러니까 좋은 종목인데 싸게 나온 종목 있죠. 싸게 나온 종목. 이런 종목들로 교체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좋아지면 나중에 다시 매매를 하면 되고 그리고 위쪽으로 방향이 나올 경우 21만 원 요 구간에서 지금 있는데 이 21선을 올라타서 요 분홍색 선 있죠? 요 분홍색 선이 바로 위에 있는데 뭐 21만 500원 이렇습니다. 근데 여기를 올라타 가지고 위쪽으로 갈 경우에는 이건 그냥 홀딩 하셔야죠. 그러면은 다음 목표치도 일단은 22만 원에서 22만 5천 원인데 여기를 강력하게 돌파한다. 이렇게 거래량 실어서 장대양봉 혹은 갭상승으로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 보유. 그러면은 요 22만 5천 원 이탈할 때까지는 보유 유지하면 보유 이탈하기 전까지 이탈하면은 그때 정리하시면 되고 만약에 여기서 저항을 받는다면 요 구간에 다시 한번 정리하는 구간이 됩니다. 22만 원, 22만 5천 원 아시겠죠?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냐 아래냐 옆으로 횡보할 때는 그냥 보유죠. 뭐 위냐 아래냐 봐서 깔끔하게 20만 5천 원 이탈하면은 한번 정리해 주세요. 어차피 손실도 아니고 위쪽에서 약간이라도 수익을 봤으니까. 지금 같은 장에 이렇게 잘 버텨준 종목이 있다는 거는 그냥 효자인 거예요. 효자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위쪽에 올라가면은 뭐 22만 원에서 이제 2만 5천 원, 22.5만이라고 적을게요. 잘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22만 5천 원이에요. 요 구간에서 뭐 절반이라도 매도를 하던지 하시고 돌파를 하게 되면 그냥 보유하고 가시면 돼요. 절반 매도하고 혹은 전량 매도하고 다시 매수자를 보시던지 하고 만약 여기를 거래량 실은 장대 양봉으로 이렇게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요렇게 올라갈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돌파를 하면은 22만 5천 원 유지되면은 그냥 보유예요. 그럼 뭐 밑에 지지받고 가던지 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25만 원까지 가는 겁니다. 다음 목표는 25만 원. 조건을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렸어요. 여기가 유지돼야 되고 장대 양봉 혹은 갭상승 돌파가 나와야 된다. 거기다가 거래량은 당연히 실려야겠죠. 그래서 오늘도 뭐 유의미한 결과를 뭐 만들고 있어요. 실적은 계속 좋다고 했잖아요. 앞으로 계속 좋아질 거라고 했죠. 올해 매출 1조는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리고 향후 뭐 3조, 5조 이런 거 일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게 바이오시밀러 시장에 그 퍼스트 무버로 자리 잡아가지고 퍼스트 무버는 이제 남이 가지 않은 길을 첫 번째 가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 개척자의 의미죠. 퍼스트 무버의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글로벌 시장에서 셀트리온은. 그렇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거 갖고 와서 비비지 말라고 그랬죠. 제가. 삼성이 분명히 투자 자금이 크고 나중에 가능성이 높은 기업인 건 맞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셀트리온이랑 부빌만한 종목은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노이즈까지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셀트리온 보유하신 분들은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 요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렇게 수렴형으로 제가 이렇게 그어드렸었죠.
그래서 수렴하고 있는데 요걸 하단을 이탈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러면 요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는 걸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와 4월에 멋지게 그냥 장대항복 그냥 쫙 날려버렸죠. 그리고 나서 잠깐 쉬고 있습니다. 전혀 걱정될 일이 없는 종목. 제가 이렇게 장대항복이 나오면은 어디서 매매하라고 했죠? 추격 매수하라고 했나요? 아니죠. 추격 매수하는 게 절대 아니다. 매매 타이밍은 아무리 공격적인 투자자여도 이렇게 중간 정도 왔을 때고 이 장대 양봉의 2분의 1 되는 지점 이제 최소한 아무리 공격적이어도 여기고 웬만하면은 한 3분의 1 지점 3분의 1 지점에서 4분의 1 지점까지 내려올 때까지 이렇게 분할 매수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저는 계속 말씀드리죠. 그래서 요 정도 되겠죠. 조금 더 위인가? 한 요 정도 되겠죠. 대략적으로 볼게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요런 구간에서 매매하는 게 맞는 거다 원래는. 그런데 요거는 좀 특이하게 절반 정도 내려오는 구간에 21선이 있죠. 그러면은 지지선이 두 개가 있으니까 여기가 좀 강력한 구간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그 72,500원 약간 위쪽 72,500원에서 73,000원 사이 요 구간에서 한번 건드려 볼 수 있는 거죠. 분할로 하는 거지 여기부터 이 종목은 2분의 1 구간부터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요 구간에 21선이 있기 때문에 21선 지지력 테스트 받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절반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 받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지선이 두 개가 생기는 거니까 요거는 좀 공격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냥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뭐 양봉하단 이탈할 때까지 기다려야지 뭐 69,500원 이탈하지만 않으면은 그냥 보유해도 되는 종목이 아니겠느냐. 요것도 65,000원 요 구간이 맥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여기서 샀으면은 적어도 69,500원 이탈할 때 매도해도 수익권이잖아요. 수익이 좀 깎인 게 좀 아깝다 해도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은 그러면 한번 69,500원 이탈하면 한 번 정도 정리하고 가는 게 맞아요. 그럼 요 하락 추세선 이렇게 쭉 연장된 것들 있죠. 그럼 요게 그때 되면은 67,000원에 66,500원 혹은 65,000원 구간까지 내려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지지선 구간까지 확인하고 혹은 69,500원 회복하는 걸 확인하고 사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는 이해하셨어요? 제가 빠르게 좀 설명드렸는데 만약에 69,500원을 이탈하게 된다. 여기서 매수하신 분이 지금 수익이 났다가 지금 꺾인 거잖아요. 여기 이탈한다 그러면 한 번 정도는 매도를 하시라고요. 그리고 나서 요게 이렇게 쭉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를 지지력 테스트를 받는 구간에서 매수를 다시 하면 되고 아니면은 내려왔다가 회복하면 여기 69,500원 회복하는 구간에서 재매수를 하시면 돼요. 그럼 본전 매도한 가격에서 다시 재매수하는 거죠. 여기를 안 온다. 그럼 이거 보유해야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유해야죠. 77,500원 이 구간 넘어가면은 다시 한번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이랑 같이 언급드렸던 종목들 있죠. 몇 종목 같이 설명드릴게요. 이수앱 지수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리고 요 구간에서 말씀드린 다음에 차라리 이런 거 주워 담아도 괜찮아 보인다. 상승 나온 다음에 한 차례 위쪽으로 뽑아 주었고 요 하단 구간에서는 매수 자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올라갔죠. 절대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니고 꺾일 때 일부라도 이제 수익 실현을 하셔라. 저는 이렇게 급등 나오면 보통 저는 정리를 한다. 최소한 절반 혹은 귀찮으면 그냥 다 매도하는 게 맞겠죠. 근데 이거는 생각보다 많이 밀린 거는 기존에 여기 7,700원 구간 유지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한 번 더 밀린 거는 이건 시장 영향력이에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시장을 이길 수는 없다라고 했죠. 시장을 이기는 방법 이딴 소리 하시는 분들은 다 약간의 사기꾼성 그런 멘트라고 말씀드렸어요. 시장을 이기는 거는 불가능해요. 어떻게 이겨? 돈이 그렇게 많아요, 본인이? 시장을 이기려면 워렌 버핏 정도 돈을 들고 있으면 돼요. 이분은 좀 달라요, 개념이. 워렌 버핏 같은 게 약간 기업 사냥꾼 형식으로 해서 내가 투자했는데 감이 내려? 이 기술력 좋게 봤는데 내가 그냥 인수해버리죠. 그러면은 워렌 버핏이 인수하면은 기업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실제로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옛날에는 저명한 투자자였지만 지금은 이제 뭐 약간 반은 기업 사냥꾼 개념도 있고 그리고 반은 이제 그냥 가치 투자를 한 다음에 내가 인수해서 인지도를 올리는 경향도 있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참고로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분이 뭐 나쁘다 그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라 본인이 가진 거를 이용하는 거는
그건 전략적인 선택인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할 건 없어요.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갖고 있는 건데 이용을 못하면 그게 더 안 좋은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본인이 그림을 잘 그리는데, 제가 그림을 못 그려서 부러워서 그렇습니다. 본인이 그림을 잘 그리고 음악을 잘하는데 그런 뭐 그림 잘 그리는 거, 뭐 이렇게 뭐 화회 같은 걸 잘한다. 화회 같은 걸 잘한다. 그래서 뭐 전시회를 할 수 있다. 하면 좋은 거잖아요. 안 할 이유가 없어. 이 사람은 인지도가 이만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나쁘게 볼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잘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무기를 잘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단하신 투자자 분인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분 정도 되면은 가능해. 여러분은 안 돼요. 저도 안 돼. 여러분도 안 돼. 못 이겨요, 시장은.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시장 영향력이니까 이길 수가 없다. 근데 지가 기껏 해봐야 뭐 여기 뭐 이탈하겠어요? 7,000원 이탈하겠어요? 그러면은 하단 부근에 이렇게 내일 부근에 이렇게 된다거나 하면은 뭐 한번 접근해 볼 수는 있겠죠. 보시면 돼.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제 기준에서는. 근데 불안하다 하면은 그냥 이쪽에 건드리지 않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바이넥스 같은 경우도 이거 한 번 정도는 가지 않겠느냐 했는데 좀 가다 말았어요. 좀 약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시장 영향력으로 밀렸죠. 그러면은 뭐 요 구간에서 보면은 요렇게 보면은 요 구간은 원래 지켜줘야 되는 1,700원 요런 구간은 지켜줘야 되는데 1,800원이구나. 1,800원은 지켜줘야 되는 구간인데 뭐 살짝 이탈시켰죠. 살짝 진짜. 살짝 이탈시켰죠. 거래량 실어서. 그래서 만약 내일 개파락 나갖고 쭉 밀린다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는데, 그러면 뭐 여기 기다려야지. 여기 9,000원대까지. 근데 뭐 만약에 내일 요렇게 도치 표시 나오고 1,800원 여기를 회복한다. 이건 회복할 때 사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 만약에 1,800원 회복하면은 요 금액을 회복해서 1,800원 위쪽에서 안착을 한다. 그리고 이탈을 하지 않는다라면은 그러면 그때 관심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짧게 보더라도 1,800원에서 뭐 12,000원까지 보더라도 뭐 가능성은 있겠죠. 뭐 높게 보면은 13,000원까지 있을 거고, 그거는 상황 봐서 결정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영인 프론티어. 이게 바이오 시밀러 쪽 같은 경우에 영인 프론티어랑 일신바이오, 서린바이오 이런 거 같이 보면 된다고 했죠. 대신 서린바이오는 정치 쪽으로 자꾸 이슈를 몰고 와가지고 테마주로 그쪽으로 끌고 가니까 서린바이오는 좀 제가 썩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제외할게요. 자, 영인 프론티어 같은 경우도 말씀드리고 나서 급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급등은 쫓아가면 안 되고 매도 구간이다 라고 했는데 뭐 급등락이 막 연출이 되죠. 그래서 추세는 뭐 그렇게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밀린 거 빼고는. 그럼 지가 밀려봐야 뭐 이런 구간이겠죠. 한 7,600원? 뭐 이 정도까지는 뭐 열어놓을 수는 있을 텐데, 만약에 이렇게 내려온다라고, 진짜로 여기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 그때 정도면 관심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분할로 천천히 관심 가져보면 되겠죠. 이렇게 7,300원까지 7,600원, 7,300원 이렇게 해서 분할로 관심 가져보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가 뭐 죽어라 밀리면 여기까지인데 그 전에 뭐 7,000원 이탈하면은 손절하든지 하시면 되겠죠. 아니면 61선 대응하시든지 하면 되겠죠. 자, 일신바이오. 자, 일신바이오 같은 경우도 말씀드리고 나서 뭐 급등이 나왔는데 얘는 원래 이렇게 끼가 있는 종목이에요. 일신바이오. 그래서 오늘 급락이 하나 나오고 어제 양봉 좋은 호재가 있어 양봉이 터졌는데 그거를 음봉으로 이렇게 감싸놨다. 이거는 캔들 패턴상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도 지킬 자리는 뭐 예의는 지키고 있어요. 61선 요 구간은 지키고 있고, 못해도 요 하단 구간에서는 그래도 좀 저점 매수가 조금 나오는 그런 상황이니까, 만약에 61선을 꾸준히 지켜준다라면 이건 61선 대응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신바이오 같은 61선 대응해서 보시면 되고, 손절가는 요 구간 보시면 2,000원 구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뭐 2,100원 부근에 매수했다라고 쳐도 이제 2,000원이면은 뭐 5% 정도니까 손절 구간도 짧고 하니까 그런 정도로 대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바이오 시밀러 쪽으로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셀트리온 형제들이 제일 많았고, 그다음에 이수헤티스랑 뭐 일신바이오, 영인 프로티어가 좀 있었고, 바이넥스 질문하신 분 없었네.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좀 있어서 한 번에 그냥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남들 다 힘든 상황이잖아요.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으면은 그냥 다행인 거예요. 좋은 거예요. 셀트리온 들고 계신 분들은 아, 다행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 이런 종목이 어디 있어요? 지금 시장에 이런 종목이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10%도 안 밀린 거잖아요. 고점 대비해서 10%, 그리고 여기 고점 대비 최저점으로 하면, 최고점 대비 최저점으로 하면은 한 10% 초반이라고 할게요. 10% 정도밖에 안 밀린 거예요. 거기다가 오늘 같은 경우도 계속 어제 그제 뭐 이번 주에도 양봉을 이렇게 그리면서 올라온 종목이 어디 있어요. 뭐 심지어 모멘텀은 실적 모멘텀이라고 하잖아요. 그 실적 모멘텀보다 악재가 좀 더 크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이겨낸 종목이 이겨낸 종목이 악재를 이겨낸 종목, 악재를 이겨낸 종목이라 그래서 좋은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지금 강력한데 요런 방법도 하나 생각할 수는 있어요. 지금 이게 좋으니까, 셀트리온이 좋으니까 들고 계시다가 만약에 미중 무역전쟁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현금화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손실난 종목이랑 이거랑 같이 이렇게 한 두세 개 매도를 같이 하면은 이게 계좌를 좀 지켜준 데다가 약간 요거는 현금 들고 있다가 나중에 재매수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같이 매도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종목들이 있으면은 같이 이렇게 매도를 해가지고 매도한 종목끼리 한 세네 종목 매도를 해서 매도한 종목 다 해서 플러스만 만들면 된다. 요런 거 많이 말씀드리죠. 요 교육 과정에도 이제 올려드릴 겁니다. 계좌로 이제 수익 내는 방법 올려드릴 거고, 그리고 제가 좀 빠르게 요거 하나만 뭐 새벽이든 해가지고 올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내 지금 밀린 거는 사실이잖아요. 시장이 밀린 게 기정사실인 거잖아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내 종목을 들고 가야 되느냐, 특정 종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내 종목을 보유하느냐 아니면은 교체하느냐. 무작정 보유하는, 요즘 사람들 뭐 존버 이런 말 쓰죠. 이거 이회수 선생님이 처음에 썼던 말인가요? 요즘 젊은 애들은 뭐 존버 정신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주식시장에서 필요한 말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존버가 아니라 그 가능성 있는 종목을 들고 기다리는 건 가능하지만, 투자의 개념 기다리는 건 가능하지만 존버의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두 가지 좀 달라요. 요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보유할 거냐 교체할 거냐,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제가 새벽이든 해서 하나 올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일 아침에 조금만 일찍 부지런하게 올라오셔가지고 한 15분 20분 정도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일은 그 보시면은 요렇게 내 종목을 이제 정리하면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채널 홈에 오셔가지고 요 커뮤니티 있죠. 요 커뮤니티 클릭하시면은 여기 요게 게시판 기능이에요. 첫 번째 게시물에 이렇게 질문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양식에 맞게 올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양식에 맞게 올려주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어떤 종목을 사야 됩니까? 뭐 앞으로는 어떻게 종목을 대응해야 됩니까라는 거는 제가 종목 이렇게 무료로 다 올려드리고 있다 말씀드리고 있죠. 이게 원래 33만 원짜리 유료였는데 이게 제일 인기 상품이었어요. 가장 가격이 저렴하고 하니까 가장 인기 좋은 상품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저희가 전면 무료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료로 볼 수 있어요. 유튜브는 제가 혼자 성장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니까 제가 유튜브가 이렇게 생각보다 빨리 크고 있어요. 제 생각보다. 저는 이런 유튜브 같은 거를 거의 안 해본 사람이라서 저는 항상 경제TV만 나가서 TV에서 경제TV만 나가는 사람이 이런 유튜브 감성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말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감사하는 마음에 요거를 무료로 오픈해드리는 거고, 방법은 여기 재생 목록이나 아니면 홈에 맨 밑에 내려보시면은 여기 공지사항 및 이벤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관심 종목 따라하기 무료 이벤트 있죠. 요거 영상 보시면은 방법 나와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시장이 지금 미중 무역 전쟁 요 부분 막바지인 것 같은데, 막바지에 이제 대혼돈이 와 있어요. 대혼돈. 네, 이제 류어 부총리가 결국 그래도 미국으로 출발을 했다고 하니까 가서 뭐 주말이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좀 기대를 좀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만약에 이걸로 해서 밀리더라도 잘 안 돼서 서로 밀리더라도 대화만 유지되면, 뺨때기 때리고 니네랑 안 해 이러지 않으면, 그런 게 아닌 이상 한번 밀렸다가도 다시 한번 올라올 거예요. 추후에라도 이제 대화 계속하면서 결국엔 협상을 하겠다라고 해서 협상이 결국엔 마무리되면은 좀 더 밀렸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어쩔 수 없겠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좋은 종목들은 다 올라온다. 요런 것만 알고 계시고, 그리고 아무 종목이나 올라오는 게 아니니까 구분하는 방법들, 요런 거 제가 교육 영상 하나 올려드릴게요, 새벽에. 그러니까 그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에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침에 볼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은 좌측 하단에 있는 요 좋아요 버튼 있죠? 좋아요 눌러주시고, 모양이 좀 이상하게 돼 있네. 예, 요렇게 돼 있죠. 엄지손가락. 좋아요. 그리고 구독, 알람 설정해 주시면 되고, 여기에 추가로 이제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은 감사합니다. 댓글을 달아주셔야지 저희가 힘이 돼요. 예, 그러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